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 아침 6시 22분입니다. 네, 환율부터 브리핑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환율은 다행히도 일단은 무역 협상이 좀 이루어져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인지 아니면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의 압박감 때문인지 다행히도 다소 진정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진정되는 것이 우리 한국 증시에는 일반적으로는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역시나 코스피도 지금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율은 진정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어, 그리고 엔화는 9.4로 다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자리가 아마 좀 오래 머물러지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은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은데 지금 강력하게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대출 규제, 부동산 가격을 좀 잡아야 될 필요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잡는다는 게 떨어뜨리진 않더라도 너무 터무니없이 오른다거나 사람들이 무리하게 막 대출해서 사는 것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절제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직까지 급격하게 움직이진 않고 있지만 금리는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씩 인하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유가는 57.41%로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네요. 오히려 좋죠. 자, 지금 그리고 미증시 S&P가 조금 조정세로 좀 접어들고 있어요. 지금 공포지수가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흐름이라면 미증시도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더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비트코인,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10만 달러 정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대로 관점을 유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실버, 금값은 보지 말고 실버를 보면 될까요? 야, 실버. 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여기서 엄청나게 추천을 많이 드렸었죠. 잘 모르겠으면 은이나 사세요. 라고 할 정도로 실제 여기서 지금 3배 정도 상승을 했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귀금속 같은 경우가 가장 안전한 자산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코인 보다도 금이 더 좋았죠. 물론 금과 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소액으로 뭐 몇백만 원, 뭐 많게는 몇 천만 원치 산다고 해도 큰 수익이 되지 않는다. 수세금도 좀 있고 그죠? 우리가 대량으로 사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어서 아쉬웠겠지만 어쨌든 은과 금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멋있네요, 그죠?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위에서 한번 콩 하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그죠? 콩 하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그 딴 거 없다 하고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고 있네요. 이 그림이 어느 순간 한번 휘청거릴 때가 올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건 사실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에요. 경기적으로 좀 많이 불안하다라는 그런 신호고요. 또 양적 완화를 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나와버리고 지금 막 지금 금을 사면서 지금 사서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쭉쭉 사서 솟아오르고 있는데 금 옛날 좀 많이 사둘 걸. 지금 금이 한 돈에 거의 100만 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순금이 한 돈에 100만 원. 와 지금 말이 안 되지. 이때는 30만 원쯤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금이 이제 어느 순간 고점 신호를 탁 내면서 이런 식으로 아마 조정을 좀 주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금이 참 멋있네요. 자, 한국 증시도 좀 보도록 할까요? 한국 증시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5만 원대였죠. 이런 게 가치 투자다. 물론 여기서 샀던 사람들도 지금 버티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마 단가 당시 13만 원 정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웃기는 건 사람들은 여기 와서 10만 원 얘기를 하고 10만 전자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잡아도 저 5만 2천 원이었지. 그지? 완전 바닥권 탁 잡으니까 두 배, 이 대형주가 두 배가 상승했네요. 그런데 어떤 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7만 원까지밖에 안 본다면 네가 그 7만 원을 잘라내고 남은 거 들고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죠. 그죠? 포스코 퓨체엠입니다. 좋죠. 자, 와 멋있다 그죠? 이런 구간들에서 포스코 퓨체엠 제가 이제 저희들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었죠. 좀 빠져서 좀 아쉽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중간적으로 좋고 26년부터는 상승세로 전환될 거다. 25년 10월인데 좋은 모습 등장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터리 관련주들 이제는 이제는 저평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이런 구간에서 추측에 가지 않고 이런 구간에서 좀 버티면서 견뎌 나가고 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 위로는 단기적으로는 또 고점의 영역도 더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또 적당히 덜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산다는 마인드 그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적당히 팔고 그냥 홀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막 무턱대고 다시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물론 흐름상 장기적인 흐름상 우상향을 할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죠? 일단 흔들릴 각오를 하고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오랜만에 재무제표 보러 갈까요? 포스코 퓨처엠 공개 버전에서는 이런 재무제표 보는 건 잘 안 봤는데 그죠? 그냥 심플하게 재무제표 보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죠? 우리가 작년에 보면 이게 24년에 최악의 실적을 보여줬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25년 이제 회복된 모습.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거품이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회복된 모습 27년에 이제는 비로소 신고점을 갱신할 것이다. 그러면은 27년에 신고점을 갱신하고 이게 거품이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리고 뭐 이제 뭐 일단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재투자들 보면 이제 올해 되게 많이 했죠. 이렇게 아끼면서 재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KPX가 재투자입니다. 그럼 재투자를 하게 되면 이 재투자를 줄이면서 실적이 보통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 27년까지 가면 안 되고 26년 정도부터 이제 실적이 좋아간다면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들은 이 재무제표를 보기 통해서도 우리는 얼추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이고 현금 배당 수익률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있다라는 것들은요. 그리고 순수 영업이익이 잘 나는 흑자 회사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크게 망할 걱정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자 발생 부채가 다소 있지만 일단은 부채 총계 자산에 비해서 부채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 되게 우량한 회사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하셔가지고 기본적 분석 간단하게라도 하시고 차트를 보면 좀 더 신뢰성 있게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코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비트코인부터 참고를 하죠. 비트코인은 드디어 10만 8천 불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반등은 나왔습니다. 여기서 반등은 나왔고 여기서 추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이 자리에 대한 신뢰성을 조금 두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만 4천 불에서 9만 6천 불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빠지는 모습이 조금 중요한데 이런 모습으로 빠지는 거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단기적인 임펄스 웨이브처럼 빠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지금 임펄스 형태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ABC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밑에서 거래량이 조금 이제 좀 수급이 이렇게 좀 들어와주는 이렇게 나온 이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전까지는 딱히 큰 매력은 못 느끼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측에서도 제가 여기서 이제 60점 넘어갔을 때 단타 가격을 보셔라. 말 그대로 단타였죠.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단타 가격 형성이 좀 됐었고요. 지금 도미넌스는 59.59% 정도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조금 60% 건드릴 때 또 방향성이 좀 경절돼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네, 그렇게 정리가 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알트코인이나 우리 솔라나 기반의 코인들이 선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도 좀 했었는데 꽤 나왔어요. 실제로 꽤 진행이 됐고 그러고 나서 또 조정을 또 주고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멘털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 보시면 그죠? 이것도 꽤나 많이 올랐었죠 과거에.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라는 그런 명목상에서 이런 가치 없는 종목들을 무지성으로 사시는 거는 싹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도전적인 관점에서 우리 알트코인들을 모아가 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역시나 아까 전에 우리 포스코 퓨처엠을 예시로 들어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흔들리는 것들을 이겨내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 이겨내려고 하면 무리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은 항상 오릅니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지금 다소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오르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혹자 이 얘기를 듣는 어떤 분들은 집값 떨어졌다고 되게 고통스러워 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집값이 떨어질 겁니다라고 말씀을
예상을 하고 샀다라고 제가 약 5년 전에 4년 전인가요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래도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집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당시에 코인을 했던 것들과 주식으로 벌었던 돈을 싹 다 현금화 시켜서 이제 집을 샀죠. 근데 집이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한뭐한 20%? 많게는 30% 가까이, 20% 30% 정도 떨어지게 됐는데 타격이 크죠. 지금 할부금 이거 그 뭐냐고 하냐, 대출 원금을 계속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갚은 것보다 좀 더 조금 더 많이 빠졌거든요.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빠졌어요. 그럼 타격이 큰 거죠, 그죠? 음. 물론 그 각오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연고 대출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열심히 갚아 나가면서 그래도 이제 보금자리가 있으니까 견디겠지만, 혹자 어떤 분들은 본인이 수준에 맞지 않는 큰 대출을 가지면서 집값이 흔들렸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작년이었었나요? 작년 재작년에 기업 매물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주워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견디지 못하면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손절에 대한 물량들이거든요.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무리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일단은 뭐 지금은 딱히 뭐 긍정적으로 막 지금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르고요. 김프도 지금 8%가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 김프가 빠졌을 때 주가 좀 크게 흔들려 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섣불리 지금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관망세로 좀 접어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어, 그리고 블로그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원래 좀 했었는데 요거 이 시황을 챗GPT를 좀 통해서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약을 좀 하실 수 있게 좀 정리를 했는데, 요 녀석들이 이제 농땡이를 좀 부리더라고요. 하니까 어중이 떠중이 막 이상한 자료를 모아서 막 만들어내던데, 제가 그 프롬프트를 최신 걸로 항상 매일매일 최신, 불과 막 1시간 이내의 자료들로 요 조회 시각이죠. 그래서 요것들 다 명시해 놓고, 출처도 investing.com 리절트, 그리고 뭐 블룸버그 이런 것들 다 추가해서 실시간으로 조금 챙겨 놓을 수 있게끔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여러분들 시장 흐름을 체크할 수 있도록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사항까지도 매매를 해놨으니까 이런 것들 보시고 궁금하시면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 근데 이제 막연한 전망은 없습니다. 막연한 모른다, 떨어진다 이런 전망은 없으니까, 그냥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바쁘실 때 진짜 다 보기 힘들면 여기서 이제 편안한 것만 골라서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한 투자, 조심한 투자, 안정적인 투자 잘 하셔서 여러분들 미래에는 좀 부유한 생활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